예,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서 오시고요. 자, 저는 엠뱅골드 매니저 한규수 매니저입니다. 어서 들어오시고요. 오늘 목요일 장세 고생들 많이 하셨고, 이제 오늘 목요일 장세부터 앞으로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 거듭 강조합니다만 지금 이 장이 좀 많이 올라서 지금 제가 분명히 방송을 통해서도 이 장이 많이 올라서 무서워하고 또 현금화 전략 또 얘기도 많이 하는 분들, 그리고 추격 매수 자제하시고 뭐 경계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장을 좀 올랐다라 그래 가지고 무서워하거나 지레짐작 물량을 다 털어내거나 하는 전략은 하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저는 오히려 이 장세를 시장에서 소외됐던 분들,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장이 올라갔을 때 수익을 내지 못했던 분들, 그분들한테 위기가 아니라 기회의 관점으로 계속 보셔라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시장이 좀 올라서 잠깐 출렁거리는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잠깐 출렁거리는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단기적으로 올라서 잠깐 출렁거리는 조정은 나올 수 있고요. 제가 아까 한교수의 한큐에서 TV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이 장은 이제 코로나19라는 공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난번 같은 이런 폭락은 이제 없어요. 시장에 대해서 막연하게 불안하신 분들은 꼭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되고, 그것마저도 무섭다라고 하면 주식하지 마십시오. 단언합니다. 무서우면 전문가를 따라오시든가 혼자는 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목요일이고요. 제가 애지간한 무방을 길게 좀 안 하려고 해요. 또 오늘도 1시간 안에 제가 오늘 방송을 끝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오늘 무방 내용들은 똑같습니다. 왜 시장이 이렇게 올랐는데도 무서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않아도 되는 이유,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가 어딘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자, 우리 햄비언 회원님들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들 메모하십시오. 그냥 습관적으로 무방 맨날 해드리고 있으니까 습관적으로 맨날 그냥 듣지 마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아무리 똑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진행됩니다만 그 어감이라는 게 틀린 것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강하게 제가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왜 저렇게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옆에서 메모도 좀 해놓으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제가 단언합니다. 올해는 최대로 된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유튜브 투자자분들은 주식 초보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증권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장을 주도하는 장세고 개인들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장세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주식을 어느 정도 아는 분들보다 주식을 모르시는 오히려 초보분들이 훨씬 더 수익을 많이 낸다라는 얘기 해드리고 있고, 초보분들과 직장인분들 또 이제 어르신분들이 수익을 더 많이 낸다는 얘기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혼자 했을 때는 절대 안 된다. 절대 혼자해서는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얻기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주식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사고 파는 것밖에 모르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논리도 모르고 주가가 떨어지는 논리도 모르고 주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모르는 그런 논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주식을 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법니까? 운이 좋으면 그냥 버는 것이고, 나중에 장이 꺾이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먹은 거 다 뱉어내거나 바로 손실을 보는 거예요. 알고 매매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이분들은 그래도 이제 한 대표가 그래도 문자 드리는 대로 또 제가 시키는 대로 잘 하시니까 수익을 낸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왜 시장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오늘도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고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설명을 드리면 반드시 메모하시고요. 들으시면서
정말 한 대표가 왜 저렇게 얘기를 하는지를 그 이유를 자꾸 들으시고 아 그렇구나 하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그 내용을 들으시면서 아 이 정도면은 내가 정말 주식으로 한번 승부를 걸어볼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이 생기면 그때는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든가, 그래도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 도움을 받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오늘 이 무방 내용을 들으시고 나서도 자신이 없으시면 주식하지 말아라. 왜? 그분들은 맨 나중에 저 꼭대기에서 결국엔 쫓아오게 돼 있습니다. 주식시장 괜찮다라고 기웃기웃 가다가 벌써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다 놓친 거예요. 여기서도 놓친 사람들이 여기서 주식 기회를 잡겠습니까? 그러다가 여기서 더 올라가잖아요. 나중에 여기서 뛰어들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주식 초보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하시거나 그리고 지금 준비 안 하실 거면 아직 하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MBN 회원들이야 뭐 많은 전문가님들 많이 계시고 또 TV 많이 보시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치 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되는 위치가 어딘지 어느 섹터인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뭐 한 귀에서 한 큐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다 눈치챘어요. 시장은 변하지 않는다. 주도주는 변하지 않는다. 결론 다 나왔죠 뭐. 그죠? 실질적으로 뭐 제가 강조한 섹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거래소 대형주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 얘기했죠.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약보합선 나왔고요. 그죠? 이들 대형주들은 추격 매수가 아니라 추가적인 반등을 위해서 보유자의 영역이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물량을 줄이고 빠져나와라. 그리고 그 자금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 미래 신성장 가치주에 대해서 자금을 이동을 해라. 이 결론입니다. 그렇잖아요. 얘네들은 이미 많이 올랐어요. 많이 빠진 상태에서 유동성을 바탕으로 주가가 올라갔고, 그리고 은행주가 올라갈 만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저 PBR이기 때문에 저 PBR을 핑계로 해서 땡기면 가는 거예요. 하지만 성장성이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못 가는 겁니다. 제 말 듣고 뭐 은행주, 증권주, 뭐 철강주, 화학주, 조선주 이런 거 매수 안 하고 활용 잘 하신 분들 이런 거 매수 안 하고 또 가지고 있어서 오늘 물량 올라왔을 때 물량 제 방송 듣고 털어내신 분들, 자 그런 분들 계시면 3번 한번 줘. 3번 제 얘기 듣고 조선주, 철강주, 금융주 추격 매수 안 하고 또 가지고 있던 분들은 올라왔을 때 정리하고 빠져나오신 분들 3번. 제발 그런 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3번 한 분이라도. 그래야 방송을 하는 그 보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네. 없어요? 계시면 한 분이라도 쳐봐요. 3번. 없어요? 자,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들 종목군들을 추격 매수하지 말고 추격 매수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털어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요. 잘하셨어요. 애초에 없으실 거고, 제 무방 들으신 분들은 뭐 저런 거 살 이유가 없죠. 제가 맨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잘하신 겁니다. 참고된 거잖아요. 참고됐으니까 3번 한번 쳐주시는 거 맞는 거예요. 예,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제 지수가 급등한 부분하고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제 사상 초유일이죠.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증시가 대폭락이 나왔고, 그리고 시장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증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증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증시가 급락이 시작이 됐고, 이 구간에서는 모든 투자자들이 패닉 상태입니다. 공포 상태입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대한민국이 망하겠구나. 전 세계 경제가 초토화되겠구나. 아, 주식 털고 이제 도망가야 되나.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고민하셨던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한큐에서 방송을 통해서 그러지 말아라. 매도를 하더라도 반등 다음 반등이 나올 때 매도를 하시고, 오히려 일부 시장의 주도 섹터권의 종목에 대해서는 자, 분할 매집을 좀 단행을 해라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참 많이 해드렸어요. 그죠? 많이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살아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시장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라는 악재가 살아있는 상태죠. 대한민국과 중국에서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되다 보니까 지수가 올라갔을 때도 많은 사람들,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경제가 초토화됐기 때문에 증시가 폭락할 거다라는 그런 시각들을 내놓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여기서 굉장히 많았었죠. 심지어는 많은 전문가들도 인버스 사고 곧버스 사가지고 주가 폭락이 나오기만을 아주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안 빠진다 그랬죠.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증시가 무너졌으면요, 여기까지 다시 폭락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증시가 무너졌으면 여기까지 폭락 나와요. 왜? 코로나19라는 악재가 막 창궐을 했고, 그리고 좀 살아났지만 코로나 공포감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또 투매가 또 나와요. 그래서 폭락이 나옵니다. 이런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공포감이 있고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감이 살아있고 경제 침체에 대한 위기감이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라든가 미국의 흑인 폭동 사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만약에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 급락이 한번 나올 수도 있었어요. 요 구간은 그랬어요. 하지만 어제 지수 급등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 구간까지는 급락 후에 반등이 나오면서 제가 얘기했죠. 가는 거야? 진짜 가는 거야? 저러다 폭락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주식을 안 샀거나 못 샀고, 또 인버스를 들고 있던 사람들도 팔지를 않았거나 팔지를 못했습니다. 왜? 여기서도 그랬고 추가적으로 올라가다 한번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고, 심리적으로 그렇게 부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꺾이면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물량 다 털어버려요. 그러나 어제 급반등으로 인해서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느냐, 가는 거야? 응? 가는 거야 라는 의구심을 갖다가 여기서 딱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정말 가네? 뭡니까? 심리가 싹 바뀐 거예요. 투자 심리가 부정적인 시각 경계의 심리에서 벗어나서 투자 심리가 정말 가네 라는 낙관론으로 시각이 바뀐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그동안 주식을 사고자 했던 사람들, 그리고 인버스를 들고서 지금 손실이 났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손실 빨리 만회해야 되고, 현금 있던 사람들은 빨리 주식을 잡아가지고 수익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심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가서 조금만 조정받으면 이 사람들,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여기서 인버스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털어내고 주식 매수에 나서는 거예요. 이게 증권시장에서 심리적인 부분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는 여기서 사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가가 조정만 나면 이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가가 안 밀리는 겁니다. 시장이 이제 낙관론이 우세해지는 그 위치까지 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이거 이해하시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이건 좀 이해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이해하시기 어렵지만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딱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고 할 때 불안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제 지수가 급등했을 때 여러분들 그 생각 들었죠? 삼성전자 급등했을 때 어떻습니까? 정말 가네. 안도하셨었죠? 여러분들 어제. 정말 그동안 시장이 많이 올라서 많이 불안했는데 어제 지수가 급등하고 코스피 지수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가 급등하고 삼성전자가 급등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은 좀 안정됐다. 이제 괜찮겠구나. 좀 안 됐던 분들 계실 겁니다. 어떻습니까? 어제 좀 코스피 지수 급등 나오고 삼성전자 올라가면서 시장에 대해서 좀 안도하신 분들, 자 그분들 3번 한번 쳐서 3번. 이제 시장 많이 불안하지 않다. 좀 마음이 편하다. 3번 한번 쳐서 3번. 많으실 겁니다. 심리적인 부분들 여러분들 스스로도 잘 몰라요. 지나가 보면 정말 내가 안도했구나 라는 걸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의 심리를 제가 더 잘 알아요. 여기까지는 시장이 야금야금 올라가니까 무서운 거야. 저러다 폭락 나오는 거 아니야? 폭락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서도 지금 여기 어디 있습니까? 재반 이평선 있는데 여기서도 주가가 올라갈 때도 되게 조심조심 가다 보니까 저러다 야금야금 가다가 저러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공포감이 있었는데 어제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서 그런 공포감이 싹 사라진 겁니다. 예. 그게 바로 정답인 거예요. 이것이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살려고 하다가 안 샀던 사람들, 내지는 하방으로 지수를 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매도가 나면서 여기서 이제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여기에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저 사람들은 대기하고 여기서 물린 사람들은 별거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1100조 1100조 이게 중요해. 이게 시중의 부동자금, 대기하고 있는 시중의 부동자금, 갈 곳을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 부동자금이 무려 1100조입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불안하다라고 하면서 시장 급등 나오니까 좀 마음이 좀 편해지셨죠. 근데 이 1100조라고 하는 이 자금들이 증권시장이 여기 있는데, 그죠? 증권시장이 여기 있는데 부동산으로 갈까 뭐 은행으로 갈까, 그래도 은행으로 갈까 고민하다가 부동산도 찌질부진하고 은행도 넣어봐야 이자도 얼마 주지도 않고 하니까 그냥 들고 있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어제 코스피 지수가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강세가 나오면서 이 부동자금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투자 심리도 어떻게 됩니까? 급격하게 호전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얘네들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수가 가다가 조정이 쫙 나오면 어떻게 돼요? 얘들 대기 자금들이 바로 들어오죠? 지수 조정폭이 크지가 않아요. 조정이 짧고 끝나고 곧바로 치고 가는 반등이 나옵니다. 이거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시황을 모르는 사람은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시장 보시면 아마 TV에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TV나 무방에서도 좀 많이 올랐으니까 경계감을 가지고 현금 비중을 좀 높여라, 단타한 매매라, 이런 사람들 좀 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늘지 않았나요? 제가 이제 TV 방송 잘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늘지 않았나요? 앞으로 자금 유입은 더 강화됩니다. 더 탄력화되고 자금 유입은 더 강하게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제 직전 고점,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한 그 시점까지 다 왔습니다. 저는 일단 직전 고점까지는 갈 거로 봐요. 고점을 넘어가든 넘어가지 않던 간에 그건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기 이동 평균선을 모두 상향 돌파했다는 것이고, 이번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은 가서 이런 폭락은 절대 없다. 이런 폭락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이렇게 폭락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걱정하는 분들은 주식 못 잡아요. 못 잡습니다. 제가 아무리 뭐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드리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얘기해도 못 이깁니다. 기회가 아무리 와도 못 잡아요. 이런 지수 급등, 어제의 급등은 바로 말씀드렸죠. 이런 급락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시그널이에요. 거기다 기술적으로도 직전 고점은 아직까지 돌파를 못했습니다만, 저는 직전 고점까지는 일단 돌파를 할 거로 보고 있고, 일단 직전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점이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점에서 물량을 받더라도 재반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정폭은 크지가 않습니다. 그죠? 코스피가 그래요. 코스피가. 그죠? 시장은 이제 제자리를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한국 증시는 이미 코로나19가 터지기 직전에 이미 강세장으로 진입을 했던 그 위치예요, 여러분들. 코로나19가 터지지 않으면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한국 증시는 분명히 여기서 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폭락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빠른 속도로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간 겁니다. 근데 더 악재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올랐죠? 잠깐 매물들은 바뀌었습니다만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과거의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죠? 바로 그겁니다. 코로나19가 없을 때 장은 이미 강세장으로 전환을 진입을 했을 때입니다. 이제 코로나19라는 악재가 더 이상 시장에서는 큰 악재로 작용하지 않고 있죠. 어떻게 됩니까? 많이 올라서 잠깐 쉬겠습니다만 주가 반등세가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이미 신고가 직전 고점을 뚫었어요, 여러분들. 그죠? 정말 강합니다. 단기적으로 올랐습니다만 여전히 5주 이평선 중심의 강력한 상승 추세가 강하게 살아있습니다. 상승 기조가 강하게 살아있는데 지레짐작 먼저 가가지고 주가 폭락 나올 거야, 주가 폭락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해서 주식을 할 생각이면 아예 안 하는 게 좋다. 시장에 대한 분석도 안 되고 막연한 공포감만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주식을 합니까? 그러니까 모르면 제가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드리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참고하면 되는 겁니다. 이번 주에는 여지없이 양봉 나왔죠.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 양봉 가능성을 말씀드렸고, 이 구간에서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잠깐 조정받고 다시 간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 고점은 분명히 지킬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폭락은 없다. 절대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무방을 통해서 한 가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지난번과 같은 이런 폭락 장세는 없다.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오늘 무방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아셨습니까? 이 내용 아시는 분들 5번 한번 쳐보세요. 5번. 자, 이 내용 아시는 분들 5번. 예,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고 싶은 핵심적인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이런 폭락 조정은 안 나와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무서워하지 말아라. 때문에 여기서부터 앞으로 나오는 이 조정 장세가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또 한 번의 유망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가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도 보세요. 제가 대형주들, 거래소 대형주들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어제도 급등 나올 때, 또 오늘도 한 교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바닥을 탈출한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 검찰의 구속 가능성이 이제 부각됐는데, 자, 그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그것은 뭐 단발성이니까 너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이제 글로벌 경제 재개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 그리고 하반기 폴더블 폰 출시 임박, 그리고 QOLED 디스플레이 시장의 성장성, 그리고 5G 시장의 성장성, 모든 성장성들이 부각이 되면서 삼성전자의 반등은 이어진다. 얘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성장성을 바탕으로 한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얘는. 대신에 다른 중소형주들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니까 다른 중소형주 많이 가고 500% 1000% 가는 그런 중소형주들에 비해서는 주가가 그렇게 뭐 수익률은 엄청나게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른 대형주들에 비해서는, 다른 거래소 대형주들에 비해서는 시장의 중심에 있는 주도 섹터의 종목이에요.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보셔도 되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 말고 뭡니까? 말씀드렸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였었고, 철강주 마찬가지고, 정유주 마찬가지고, 화학주 마찬가지고, 조선주 마찬가지고, 건설 기계 관련주 마찬가지고, 건설주, 심지어 금융주들까지 추격 매수하지 말아라. 왜? 저 PBR을 바탕으로 기관 외국인 매수에 의해서 올라갔지만 성장 가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죠? 성장 가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반등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오히려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때 물량을 털어내고,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라고 했죠. 가지고 있는 분들은 물량을 털어내시고 빠져나라. 그리고 어디로 가라? 미래 신성장주. (2차전지) 관련주가 삼성과 현대가 협업하기 전까지는 제가 얘네들을 별로 얘기를 안 해서 제가 IT주라고만 다 얘기했습니다. 반도체, 5G, 폴더블 이렇게 반도체만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까지 새로운 성장주로 부각되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얘네들을 털어내고 이 신성장주로 봐라라는 얘기를 하고 단어를 바꿨어요. 뭡니까? IT와 2차 전지 쪽으로 봐라라는 얘기를 또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시장은 분명히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 나왔잖아요. 이거 쫓아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제 주가 올라갔을 때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제 쫓아가자마자 바로바로 착살나는 거예요. 먹은 거 바로바로 뱉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먹은 거 바로바로. 응? 먹은 거 그냥 바로바로 뱉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정받고 또 갈 거예요? 못 갑니다, 저는. 대신에 폭락은 더 안 나와요. 왜? 여전히 PBR 대비 저평가되기 때문에 폭락은 더 이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반등은 제한적일 겁니다. 주가는 결국엔 미래가치, 성장가치를 따라가기 때문이죠. 못 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바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털고 말씀드렸던 신성장가치주로 옮겨가라라는 얘기 해드렸어요. 응? 그럼 잡는 거예요. 이제는 삼성전자 잡고, 하이닉스 잡고, 삼성 SDI 잡고, 삼성전기 잡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래소 대형주만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여기를 잡으시면 돼요. 셀트리온도 올라왔죠. 오늘 삼성발에서 올라왔죠. 카카오 네이버 이런 올라왔죠. 이런 쪽만 보세요. 거래소 대형주들만. 거래소 대형주 매매하실 분들은 그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거래소 대형주를 그렇게 강력하게 추천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 삼성전자가 100% 가면은요, 중소형주들은 500%, 1000% 갑니다. 에? 상상도 안 되는 수익률이죠, 여러분들. 이미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기수에 한 큐하고 방송에서 줄기차게 얘기했던 종목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미 PSK테크는 90%가 넘고 100%가 수익이 넘은 상태에서 지금 얘도 지금 제가 계속 AS 해드리고 있죠. 아직은 재상승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가격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아직은 홀딩을 해라.
다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더 안 보여드려도 되죠? 네? 더 안 보여드려도 되죠? 저도 이제 보여드린 것도 징글징글해요, 이제. 어? 문제는 뭐냐? 이런 걸 보면서도 아직도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를 모르시는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3월 23일 날 완전히 대바닥권에서 매수해가지고 지금 거의 최고점으로 100%가 넘습니다. PSK 뿐만 아니라 테크인도 마찬가지죠. 네? 삼성전자는 지금 여기서 어제 6% 급등이 나왔는데 이미 얘네들은요 벌써 거의 100% 가까이 주가가 이미 올라간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응? 이게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차이에요, 여러분들.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차이입니다. 아니 PSK는 그렇다 치더라도 SNS텍 같은 종목들 지금 반도체 장비주 완전 대장주 아닙니까, 여러분들. 얘네들 시세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 지금 2,000원대에서 지금 3만원이거든요. 3만원 여러분들. 1000%가 넘어갑니다. 이게 주도주예요, 여러분들. 이게 중소형주 위력인 겁니다. 모르시겠어요? 하긴 뭐 100% 200% 수익을 내보신 경험들이 많이 없으셔서 이런 수익은 꿈도 못 꾸실 겁니다. 응? 가고 나서 손은 들지 마세요. 일단 이런 종목은 놓쳤다고 쳐요. 놓쳤다고 쳐요. 그러면 얘네들 말고 후발주로 따라가는 대장주, 후발 주도주들은 분명히 잡을 수 있잖아요. 얘네들을 놓쳤다 치더라도 그러면 제가 방송에 나섰던 PSK 테크라든가 테크인 같은 이런 종목군들 거기에다가 오늘 뭐 유진테크, 동진세미캠 얼마나 주옥 같은 반도체 장비주들이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서 지금 반등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응? 반도체 장비주 분명히 다 살아있는 거예요. 흐름 자체가 단기적으로 저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상승 기조가 계속해서 살아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와중에도 그죠? LB세미콘, ISC, 제가 ISC 어제 한큐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TSE, 그죠? 동훈하나텍, 유진테크, 테크인, DBI테크 다 살아있습니다. 이미 시세가 최소 50에서 100%까지 이미 시세가 다 난 종목들. 얘네들이 주가가 펑펑 날아갑니까? 안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군들을 뭐 놓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도 아마 이슈주 테마주들 많이 올라갈 때 막 그쪽으로 많이 눈길 돌리셨을 거고요. 어제 거래소 대형주들 많이 움직일 때 또 그쪽 대형주들 쫓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안 봐도 뭐 워낙에 오랜 동안 봐왔기 때문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러셨을 거예요. 맨날 뒷북치는 그런 매매로는 절대 안 돼요. 주식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바닥에서 놓쳤다고 한다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점 찍고 반등이 났을 때 바닥에서 놓쳤다고 한다면 바닥 탈출에 따른 눌림을 주고 반등이 나서는 이 구간, 이 눌림 조정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장비주들의 주가는 종목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뭐 DBI텍 같은 종목을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단기적으로 올랐고 직전 고점에 와서 어떻습니까? 숨고르기 나오고 있죠? 이 숨고르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 숨고르기의 반등 포인트를 분명히 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 반등 포인트를 전날 딱 찍어가지고 오늘 잡아가지고 오늘 당장 터뜨릴 생각을 하지도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의 영역이 아닙니다. 응? 물론 매수하자마자 바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에서 들어가야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 바로바로 수익 낼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여러분들의 욕심이에요. 과욕입니다. 얘기했잖아요. 바닥에서 잡거나 내지는 바닥에서 눌림 주고 반등에 나서거나 그 반등 포인트를 잡아라. 쫓아가서 급등 후에 쫓아가는 그런 매매는 이제는 하지 말아라. 이게 제 영역 아닙니까? 이게. 그죠? 바닥에서 잡는 게 제 영역이고 제 영역 아닙니까? 전문 프로 투자 주도주 성장주를 중심으로 매매하는 사람 급등주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말고 바닥권에서 길목을 잡고 초기 구매를 공략하는 사람 저 아닙니까 여러분들? 응? 오늘 PPI
올랐죠. 늦지만 강하진 않지만 은근하게 지금 시세가 나오면서 예 많이 오르진 않았죠. 은근하게 지금 또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얘도 그런 게 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PSK도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나가고 나서 한번 잠깐 오르고 또 쉬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안 본 겁니다. 그리고 또 올랐죠. 또 쫓아가려고 보니까 또 쉽니다. 또 안 봐요, 그죠? 그러면서 가랑비 어쩌는 시대가 이렇게 난 겁니다. 이게 90%예요, 여러분들. 어? 이게 90%일 수 있는 90%. 아시겠습니까? 주시재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터지고 나서 쫓아가면 아무것도 못 벌어요. 터지기 직전에 길목을 잡고 길목을 잡고 터지기 전에 길목을 잡으려면 어떻게 되는 주식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식을 알아야 돼요. 왜 주가가 올라가고 왜 주가가 떨어지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되고 그런 가운데 기술적 분석상 차트 분석상 거래량과 수급 분석 전체적인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서 몇몇 포인트를 잡아가는 겁니다. 반드시 터질 수밖에 없는 종목 그게 바로 주도주 반도체 장비주들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포기해서는 안 되는 종목 섹터라는 걸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무서우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백날 지금 반도체 장비주 얘기해도 여러분들 못 잡아요. 네? 동진세미캠, 유진테크 이거 되게 좋은 종목들이거든요. 좋은 종목이라고만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주가가 신고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동진세미캠 EUV 공정과 관련된 한일 간의 무역 분쟁에 따른 최대의 수혜주 어떻게 잡을 겁니까? 좋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중소형주 장세가 어렵다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주식 초보분들 직장인분들 또 어르신분들 혼자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안 죽었어요, 여러분들. 중간에 올라가는 거 보세요. 갔다가 출렁거리고 난리부터 치죠, 여러분들. 꺾일 것 같으면 다시 살아나죠. 이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요? 우리 개인들은 아무리 좋은 중소형주 장세지만 여러분들은 시장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쳐다보고 관망하다가 에이씨 쫓아가야지 라고 하는 순간 기가 막히게도 주가가 천정 꼭지가 나옵니다. 그만하고 우리들이 다 나를 지켜보고 있는 내가 쫓아가면 바로 주가가 폭락이 나와요. 그죠? 어떻게 그걸 알고 있는지 잠시만요. 어떻게 그걸 알고 있는지 내가 사면 꼭지가 나옵니다. 안 당하려면 어떻게 돼요? 알아야 되고 안 당하려면 그래서 주가가 시세가 움직이기 전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움직이기 전에 선침해를 하고 매집을 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괜찮죠? 네, 괜찮을 겁니다. 결국에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 잡아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잡느냐고요. 오세요. 방법은 그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기회 잡으십시오라고 얘기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전문가가 하시는 방법밖에 없고요. 제 방에 오시면 더 안전하게 더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고요. 제 방이 영 마음에 안 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맞는 전문가로 꼭 찾아가십시오. 좋은 종목, 좋은 전문가, 여러분들하고 스타일 맞는 전문가를 꼭 찾으세요. 이 장은 여러분들이 중소형주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혹시나도 운 좋아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혼자 적응해서 대응할 수 있는 장세가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코스닥 장세, 중소형주 장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장세입니다. 일단 SN혜택이라는 이 종목만 보고서 여러분들이 몰랐게 되면 와 정말 반도체 장비 시장이 어마어마하구나. 엄청나구나. 라는 것만 아세요.
반도체 장비 시장은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EUV 공정과 더불어서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디램 메모리, 낸드 프레시, 이쪽에 대한 투자가 올해 연말 내년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발주가 계속 진행됩니다. 그에 따른 수혜주로서 이 반도체 장비주는 앞으로 계속 갈 거고요. 특히나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가 정부와 삼성과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시세는 올해 말 내년까지 간다라는 것만 분명히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아무 종목이나 잡느냐? 아니에요.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도 가는 종목이 있고 안 가는 종목이 있는 겁니다. 안 가는 종목은 때려 죽어도 못 가요, 여러분들. 응? 안 가는 종목은 때려 죽어도 못 갑니다. 물론 못 갔던 맨 후발주들도 맨 나중엔 좀 올라오긴 올라올 거예요. 그죠? 다 지금 치고 있는 좀 안 올라가죠? 얘네들도 나중에 조금은 올라와요. 그러나 대시세는 어디서 나옵니까? 대장주에서 나오는 거예요. 대장주. 비메모리 반도체, EUV 공정과 관련된 종목들, 파운드리 관련주들, 그런 종목에서 대시세가 나오는 겁니다. 더군다나 단기적으로 올랐고 단기적으로 오른 상태에서 좀 쉬어가잖아요. 이미 가는 종목은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쉬는 종목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러분들 공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반도체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게 2차 전지입니다. 종목이 많아서 제가 대놓고 그냥 삼성 SDI만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 SDI를 보면서 뭘 봐야 돼요?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를 봐야 되는 겁니다. 삼성과 현대가 손을 잡고 삼성과 현대가 협업을 하면서 2차 전지 시장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터지는 겁니다. 그에 따른 최대의 수혜주는 삼성 SDI입니다. 이 종목은 우리가 차익 실현했습니다만 분명히 재매수를 할 거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어요. 37만원짜리 주식을 어떻게 사?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쳐본 겁니다. 응? 30만원짜리건 300만원짜리건 뭐가 중요해요? 주가가 가는 게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응? 그럼 얘가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다른 중소형주, 다른 2차전지 공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문제는 얘네들도 일단 많이 올랐습니다. 대장주격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 에코프렌, PM 같은 종목들도 시세가 워낙에 많이 났어요. 그죠? 어떻게 할 겁니까? 어찌되었던 간에 이번 조정 장세를 통해서 2차 전지 관련들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1100조.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 부동자금들입니다. 은행도 가지 못하고 부동산도 가지 못하고 어디를 갈까 말까 고민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 자금들. 그 자금들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제일 좋은 데가 지금 증시입니다. 증권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이제 그동안 장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폭락세를 기록했다가 이거 정말 가는 거야 라고 했다가 이제 간다라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앞으로 장은 지수가 조정이 나올 때보다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요. 그 부동자금들의 유입이 좀 더 본격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신문에 나오고 있죠? 지금 신문에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 어제 제가 그젠가 어제 얘기했죠, 여러분들. 뭉칫돈. 지금 신문에 보시면 가끔가다 보시면 이제 뭉칫돈이 증권시장으로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릴 겁니다.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여기 계신 MBN 계신 회원님들하고 유튜브를 보시면서 제 방송을 최근에 꾸준하게 들으셨던 분들은 이 뭉칫돈을 들고 오는 분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시장에 대해서 먼저 이 엄청난 자금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이 뭉칫돈이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제적으로 선침해하고 포트폴리오 교체해가지고 선제적으로 선침해를 하고 잡아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뭉칫돈이 들어와가지고 주가를 쭉 밀어버리는 겁니다. 저 사람들하고 같이 들어가면
변동성도 커질 뿐 아니라 그만큼 또 덜 먹는 거고,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부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뭉칫돈. 요즘에 뭉칫돈 단어 나오죠, 여러분들? 뭉칫돈 단어 보신 분들 7번. 신문이라든가 TV방송에서 이제 뭉칫돈이라는 이 단어가 좀씩 나올 겁니다. 자, 들어보신 분들 7번. 없어요? 아니, 신문 안 보세요? 신문 안 봐요? 아, 계시죠? 아, 이 방송이 많이 딜레이가 되나 보네요. 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앞으로요, 여기서 지수 이제 쉬었다가 좀 더 가잖아요. 무슨 얘기 나온지 아세요? 이제 조금 지나면 무슨 얘기 나오냐면, 이제 과열 얘기 나옵니다. 과열 얘기. 지금은 과열 얘기 안 나오죠? 지금 과열 얘기 없어요. 이제 조금 더 가다가 좀 또 올라가잖아요. 이제 과열 얘기 나와요. 과열 얘기. 과열 얘기 나옵니다. 아, 그래요? 뭉치다. 네. 지금 과열 얘기 안 나오죠? 과열 얘기 나올 때까지 시장 안 죽어요. 가다가 잠깐 쉬긴 하더라도 시장 죽지 않습니다. 이게 유동성 장세, 여러분들. 유동성 장세. 유동성 장세.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전기차 종목들이 지금 자동차가 내연기관에서 이제 완전하게 전기차로 완전히 전 세계 자동차가 탈바꿈하는 상태고, 2030년에는 자 기존의 자동차가 전 세계 자동차가 절반이 전기차가 될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성장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새로운 산업이에요. 엄청난 산업인 겁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과 현대가 손을 맞잡았듯이 우리나라 1, 2위 그룹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엄청난 시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해마다 전기차 시장은 10%씩 성장한다고 하죠. 전기차 시장은 10% 성장합니다. 근데 전기차 배터리는 얼마 성장합니까? 30%가 성장합니다. 전기차는요, 내연기관하고 구조가 많이 달라서 배터리가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2차 전지주는 이번 조정 장세를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종목은 제가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은 하나 말씀드린 거고, 중소형주나 남은 다른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요. 자, 세 번째 5G 징글징글하죠? 안 갑니다. 그죠? 그나마 PPI가 좀 신고가 나왔고요. PPI 신고가 나왔고, RM2 테크놀로지 안 죽는다 그랬죠? 중간 바닥 다지고 올랐고요. 자, KMW OE솔루션, 그나마 저 밑에 있던 DTNC 뭐 이런 것도 좀 올랐고, KMW OE솔루션 좀 답답하죠? 결국엔 하반기에는 5G라는 재료 자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하반기에는 5G라고.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코로나19 때문에 5G 투자가 딜레이가 되면서 코로나 관련주의 5G 관련주의 흐름 자체가 좀 답답하고 더뎠지만,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반기에는 반드시 나올 겁니다. 언제가 됐든 간에. 그죠? 언제가 됐든 간에. 성장 여력이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크다라는 부분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5G 포기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예. 5G 반도체 2차전지 왜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설명드렸고, 또 많은 그 5G 반도체 IT 섹터에서 충분히 매매한 것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어요. 결과도 보여드렸고, 그죠? 다 보여드렸습니다. 다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이제 추가적으로 주목을 해야 될 섹터들이 어디냐? 추가적으로 주목해야 될 섹터들이 이제 스마트폰도 이제 슬슬 보셔야 됩니다. 왜 그래요? 하반기에 폴더블 폰 출시가 임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삼성뿐만 아니라
중국과 모토로라도 출시가 임박이 됐습니다. 그럼 KH바텍, 파인테크니스가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요. 세경하이테크도 그래서 올라가고 있죠. 지금 PCB 관련주들도 반등에 나섰습니다만 저는 폴더블 폰 관련주 쪽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물론 일반 스마트폰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겠습니다만 폴더블 관련주 쪽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는 OLED도 봐야 돼요. 아우, 이제 종목들이 더 많아지네요. 그죠? 왜? 지금 OLED TV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강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OLED TV에 대한 수요가 강한데 품질에 대한, 제품에 대한 기대심들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OLED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삼성도 마찬가지로 삼성도 올해 예정대로 대규모 OLED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OLED 관련도 하나씩 움직일 겁니다. 결국엔 제가 얘기하고는 IT 섹터가 모두가 시장 전면에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이면서 이제 LG전자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괜찮아 보이죠, 여러분들. L전자도 주가가 강한 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살아나죠, 여러분들. LG전자가 이번에 그 LG 로고까지 다 빼가면서 새로운 스마트폰 내놨죠. 시장에서 얼마큼 반응이 나올지는 봐야겠습니다만 예상외로 시장의 반응이 좋으면 LG전자는 또 한번 그 뒤를 따라가는 새로운 종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이제 IT주다 라고 하면 주가가 다 가는 그런 장세가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핵심은 뭡니까? 역시 반도체, 역시 2차전지, 역시 5G가 될 거예요. 그리고 폴더블 관련주들도 몇 종목은 절대 빼놓으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승부가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종목은 보지 마라. 다른 거 매매해봐야 괜히 시간만 낭비되고 고생만 한다. 다 됐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내용은 이겁니다. 더 드릴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5G는 자,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조금씩 계속해서 주목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번에 이 2차전 지주들은 눌림 조정이 어느 순간까지 나올 것인가 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눌림목 조정을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잡는 그런 기회로 분명히 하셔야 되고, 뒤에 따라가고 있는 중소형 그 5G 관련들이 있습니다. 얘네들도 늦지만 나중에 터지는 시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5G 관련, 그 2차전지 관련주들, 자, 후발주들 계속 보셔야 되고, 반도체 장비주들은 제가 지금 요즘에 방송에서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꾸준하게 나가고 있는데, 네페스나 이런 종목 아직 다 살아있는 종목들이고, 살아있고, 자, 사이맥스 같이 이런 이제 장기간 동안 소외됐었던 종목들이죠. 소외됐다가 최근에 움직이는 이제 중저가 종목들.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그렇지, 이런 종목군들이 여전히 커요. 뭐, 사이맥스, GST, 그리고 오늘 이제 방송에서 코미코 같은 이런 종목들, 자, 동진세미캠 아까 제가 얘기했죠. EUV 공정과 관련된 최대의 수혜죠. 그래서 제가 FSD가 최근에 이렇게 많이 가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좋은 종목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은 정말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종목들을 배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종목들은 다 좋은 종목만 얘기한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공부하셔가지고 배팅할 수 있는 종목들, 유진테크 오늘 갔죠? 예, 배팅하셨고 종목들 나름대로 분석하셔가지고 혼자 하실 분들은 제가 지금 얘기한 종목만 가지고 분석하셔도 충분해요.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공부하셔가지고 이 안에서 과감하게 종목에다 배팅을 다나가시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안 되는 종목도 정리해가지고 이런 종목으로 옮겨가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반도체, 2차전지, 스마트폰, 5G까지 바뀐 거 없습니다. 시장 주도주 쉽게 안 바뀝니다. 뭐 맨날 장 출렁거릴 때마다 주도주 바뀝니다. 뭐 출렁거릴 때마다 업종 바꿔가면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주식을 몰라서 그래요. 가고 나서 섣불리 가고 나서 막 엉겁기를 막 따라붙지 마시고요. 터지기 전에 모든 매매를 준비하자.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드리는 얘기입니다. 많은 업종주 테마주가 있습니다. 테마주는 지금 쳐다도 안 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테마주들 잠깐 올라올 때 저거 눈 돌릴 때마다 저런 종목 매매하려고 움직일 때마다 주도주를 계속해서 놓치게 되는 그런 누룩을 표현해요. 잠깐 시세를 먹으려고 하다가 한 10%, 15% 먹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100%, 150%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충분하게 시장에 대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니에요. 대박이 되면 아닙니다. 뭐 무조건 장기로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중간에 보시면 알아요. 지금은 장이 이제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그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종목마다 다 전략이 틀려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이제 시세 분출이 좀 이제 탄력화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더 자금들도 움직일 겁니다. 종목들도 움직일 거니까 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차분하게 문자 대응하시면 괜찮아요. 네, 좀 지나고 나면 아세요 무슨 말인지. 네, 아셨죠? 자,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은 이겁니다. 오늘 방송에서 자, 오늘 방송의 최대의 핵심은 뭐예요? 앞으로 지난번과 같은 폭락장은 없을 것이다. 지난번과 같은 폭락장은 없을 것이다. 방 이동하는 거요? 방 이동하는 거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된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된다고 하니까 한 번 이상 이동하신 분들은 안 되고 한 번 더 이동 안 하신 분들은 이동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도 만약에 이동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해지하시고 다시 오시면 될 거예요. 그게 더 맞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동은 한 번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회사 규정이에요. 규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매니저들한테 그런 공지가 됐기 때문에 제가 공지 드리는 겁니다. 방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이동하기 가능하다라는 얘기 들은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이동하고 싶으면 해지하고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해지하고 이동하세요. 뭐 두 번 했으면 근데 2번 이동하실 분이면 3번도 이동할 수 있어요. 급하게 오셔가지고 단타 치고 하실 거면 오시지 않는 게 좋고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방은 단타방이 아니고 주도주를 가지고 승부를 거는 방이다. 단타가 아니라 중장기 매매를 한다. 그러면서 짧게 가는 종목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분명히 우리는 주도주를 가지고 단기 중장기 대시세를 노리는 그런 방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길게 보시고 오실 거면은 뭐 방을 바꿀 수 있든지 없든 간에 과감하게 뭐 해지하시고 옮기셔도 되고요. 한 달에 한 번만 옮기셨으면 바로 옮기셔서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회원님들 너무 편하게 잘 계세요. 요즘에 우리 회원님들이 너무 잘하세요. 너무 잘하시고 어제도 거래소 종목군들 급등 나왔지만 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대형주들 추격 매수하지 말라 그랬고 다 밀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반도체건 종목들 은근하게 다 반등이 시도가 됩니다. 조금 있으면 난리 나요, 여러분들. 농담 아닙니다. 농담 아니에요. 안 되는 종목들 과감하게 정리하고 주도주로 과감하게 교체하셔야 돼요. 단타 그만 좀 치시고 왜 이렇게 정신없이 맨날 치고받는 그런 매매를 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지가 알아서 가요. 그리고 제가 한 교수에 한 큐하고 방송에서 항상 드리는 내 얘기 지금 PSK가 날라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가는 둥 안 가는 둥 가면서 이게 벌써 90% 100%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혼자 못하세요. 농담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하실 수 있으면 하시라고 하는데 혼자는 어렵습니다. 너무 많이 와봤기 때문에. 중소형장세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증권시장에 1800개가 있으면 1800개라는 그 종목 중에 1%에서 3%가 주도주라 그랬잖아요. 이게 개수로 치면 20개에서 60개밖에 안 돼요. 20에서 60 종목입니다. 종목은 차고 넘쳐요. 여러분들. 차고 넘칩니다. 그럼 이 차고 넘치는 주도주를 가지고 이 안에서도 60개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대장주는 한 20개도 안 돼요. 그럼 이 안에 종목 가지고 승부를 거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승부가 나는 거예요. 승부를. 그죠? 종목마다 틀려요. 종목마다 틀리는데 우리가 보유하는 종목은 제가 회원님들한테 항상 그 얘기합니다. 저는 대박이 터지는 종목은 분명히 1년도 가져갑니다. 그게 중장기 대세의 논리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그 SNS 테크라는 종목이 초대박이 났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까지 폭락이 나오게 되면 한 번 정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그냥 아예 장기적으로 묻어두게 되면 지금 이게 몇 년입니까? 이게 거의 한 1년 반 정도 됐죠? 여러분들 1년 반. 그냥 1년 반 초대박이 나면 중간에 이런 거 무시하고 1년 반 들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이런 구간들은 잘라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길면 정말 1년도 가져가야 초대박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경험상 1년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 보통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를 가지고 대시세를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6개월 안짝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 경험적인 거고 통계적인 부분이니까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이 뭐 단기로 갈 종목은 단기로 가지만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단타 치지 마세요. 지금 단타 잘 안 나와요. 거기다가 시장이 좋아서 시장이 좋고 대형주들로 자금이 들어오고 기업가치 좋은 종목으로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개별주들, 잡주들 랠리가 테마주가 확 죽었어요. 이게 시장의 흐름이거든요. 우량주가 장을 주도하고 대형주가 장을 주도하면 그동안 이슈주 개별 종목이 장이 안 좋을 때 그냥 틈새 종목으로 막 세력들이 의해서 잠깐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런 흐름인데 그런 흐름이 더 줄어드는 겁니다. 개별주 잡주 레이스, 단타 레이스가 더 많이 줄어들어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개별주 이슈주들 걔네들 잠깐 올라올 때마다 계속해서 거기다 눈 돌리고 거기 대응하려고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주도주들은 알게 모르게 저렇게 오르고 나서도 계속 가는 겁니다. 이게 급등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SNTech이라는 종목이 급등 나옵니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세요. 지금 여기 잡아야 돼요. 요런 구간들, 요런 구간에서 지금 움직이는 요런 종목을 잡아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가면 여러분들 안 잡잖아요. 저는 잡아요. 이런데 잡아야 돼요. 이거 못 잡으면 이게 가랑비 옷 젖지만 얼마나 안전합니까? 안전하면서도 결국엔 수익 자체가 여러분들 보면 이게 벌써 뭐 만원 초반부터 해가지고 그냥 3만원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 1000% 2000% 가는 종목들 1000% 2000% 개인들 못 먹습니다. 제가 생방송 그 VIP 방송을 오랫동안 해봤지만 이거 중간에 여기 잘라야 돼요. 우리 개인 투자분들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그래서 저런 초기 국면에서 요런 시세가 나오게 되면요. 요게 한 3개월, 한 6개월 정도 되거든요. 요런 게 한 100%, 200%가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테크윈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수익률 얼마나 했죠? 거의 100% 가까이 나왔어요. 90몇 %. 자, 몇 매치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자, 여기 있죠, 여러분들? 예. 안 팔아도 돼요. 안 팔아도 되는데 팔았어요. 예? 팔았습니다. 안 팔았는데 팔았어요. 안 팔아도 되는데 팔았습니다. 왜? 테크윈이라고 하는 종목이 주가가 지금 단기적으로 올랐잖아요. 단기적으로 올랐고 테크윈이라는 종목이 올랐고 가다 지금 눌림 조정 나오잖아요. 이런 걸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회원님들이 너무 싫어하시고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판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오면 다시 잡을 거예요. 근데 이거 안 잡아도 돼요. 왜? 얘보다 훨씬 더 많은 종목이 많으니까. 응? 이해되시겠어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거를. 응? 예, 후님 잘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 이거를.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더 가지고 가고 싶은데 회원님들이 힘들기 때문에 털어낸 겁니다. 보통 대박을 터뜨리려면 1년, 2년 가져가야 돼요. 진짜 대박을 터뜨리려면 1년, 2년 가져가가지고 500%, 1000% 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회원님들이 그걸 원하면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일단 털어낸 겁니다. 나중에 다시 잡으면 돼요. 응? 예, 행복마당님. 오신 거죠? 이해되십니까? 잘 오셨어요. 제가 분명입니다. 지금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장 시세를 잘 모르세요.
아까 SN혜택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 종목의 시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팡팡 안 튀잖아요. 이게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다가 가랑비 옷도치 가죠. 제가 여러분들 이 그림 많이 그려드리고 있죠. 종목이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종목들이 가는지 안 가는지 개인들한테 눈도 안 띄고 저렇게 가는 종목을 개인들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이런 종목을 매수 안 합니다. 옆에서 종목구들이 상한가 치고 급등하는 종목이 나오니까 이런 테마주에 자꾸 눈이 돌아가지고 얘네들 매매하느라고 요렇게 좋은 종목이 요렇게 올라갈 때 요런 것들을 안 잡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렇게 올라가는 종목을 안 좋아합니다. 얘가 지금 그랬잖아요. 그죠? 얘도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그죠? 안 잡아요, 이런 거. 모르니까. 그런데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옆에서 급등난 나오는 종목들 매매해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여러분들 계좌 수익 났습니까? 안 나잖아요. 맨날 가서 쫓아가봐야 꽃점 찍고, 꽃 쫓아가봐야 고점 찍고, 어제 대형주들 쫓아간 사람들 다 물렸죠? 어? 어제 대형주 쫓아간 사람들 다 물렸단 말이에요. 그냥 급등 나오는 정도 쫓아가는 사람 다 물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돈 가지고 주도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또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응? 결국에 여러분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장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분명입니다만 지금 여기 시작하는 종목군들을 잡으셔야 됩니다. 시작하는 종목들 여기 잡아야 되고 지금 우리 방은 여기 시작하는 종목들 지금 신규엠들 계속 잡아드립니다. 제가 분명입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얘는 이렇게 움직였습니다만 조만간에 여기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이렇게 갑니다. 대장주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후발주는 나중에 이렇게 갑니다. 이런 종목을 공략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게 대장주예요. 대장주는 처음부터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나중에 이렇게 가요. 그런데 후발주는 거의 못 가는, 후발 대장주는 거의 못 가는 듯 하다가 늦은 만큼 짧은 시간에 갑니다. 이런 것들도 공략을 해야 돼요. 초기 국면에서 시작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 결국엔 더디지만 어떻게 돼요?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셔가지고 저한테 단타 종목 달라고 하거나 내지는 단기 매매 왜 안 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오시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오셔가지고 괜히 단타 안 준다고 해봐야 왔다가 그냥 며칠이면 갑니다. 그럴 거면 오지 마세요. 뭐하러 수수료 뛰고 뭐하러 가요? 뭐하러 옵니까? 오지 마세요. 저도 그런 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오셔서 제가 하라는 대로 단타 아니고 정말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가가지고 정말 한번 이번에 주식 매매해가지고 아무리 적어도 30에서 50% 100% 수익 내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차분하게 오실 분들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장세가 왜 개인들 중에 초보분들과 직장인분들과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분들이 더 돈을 많이 버느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들은요, 얘기했잖아요. 직장 다니신 분들 직장에서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것도 바쁩니다. 요즘 회사 얼마나 바쁩니까? 예전처럼 농땡이 치면서 그 직장 다니는 회사 지금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대기업은 중소기업이건. 그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세요. 주식시장 좋다고 또 한 대표가 돈 좀 많이 벌어준다고 다 직장 때려치고 주식 전업으로 뛰어들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시고 하세요. 그러다가 중간에 문자 하나 보면 그냥 문자 오면 그 문자 하라는 대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시세 보지 마세요. 뭐하러 시세 봐요. 일하다가 시세 올라간다고 잠깐은 좋겠죠. 요 한 번만 봐야 올라갔을 때 또 보겠죠. 그 다음 빠져요. 기분 더러워요, 여러분들. 뭐하라고 일희일비합니까? 보지 마세요. 제가 드리는 문자만 가지고 대응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몇 달 후에 계좌가 터지는 겁니다.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초보분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 초보분들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혼자 하실 거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완벽하게 깡통납니다. 저는 분명히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중소형주 장세는 정말 수익이 많이 나는 장세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혼자 했다가 어느 정도까지는 수익이 났는데 나중에 깡통나는 일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지난 99년 닷컴 장세 때 새로운 기술을 매수해가지고 거의 300% 이상 수익 냈던 직장 동료, 부서가 틀려요. 그 사람은 주식 부서가 아닙니다.
300% 이상까지 수익 냈다가 결국에 깡통 났어요. 말도 더럽게 안 들어요. 초보분들은 제가 하라는 대로 말 들으실 분들만 오세요. 혼자 고민하고 그러실 생각이면 오지 마시고, 혼자 고집피면서 할 거면 오시지도 마시고요. 하라는 대로 하실 분들은 오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이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어르신들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 싫잖아요. 그냥 휴대폰만 들고서 등산 다니세요. 마스크 쓰고 등산 다니시고 놀러 다니세요. 제가 문자 나가는 대로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돈 더 많이 번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무방을 맨날 하면서 지금 종목들 제가 바꿉니까? 하나도 안 바꿨어요. 반도체, 5G, 2차전지, 스마트폰. 코로나 관련주는 가끔이나 뭐 단타나 치나 뭐 이런 거 보시라고 그랬고, 제가 뭐 거래소 시장 대형주 매매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나마 삼성전자나 볼람 보시라고 그래 하고 안 하잖아요. 없어요. 하나도 안 바뀝니다. 하나도 안 바뀐 상태에서 종목군들은 보세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고 뭐 5G는 시세도 나지도 않았어요. 스마트폰 관련주들도 충분하게 지금 중간 바닥 따지고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죠? 이렇게 안전한데 뭘 고민해요? 또 지금 뭐 은행주 뭐 그다음 정유주, 철강주 이런 거 잡을 겁니까?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강조합니다만 지금 이거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포트폴리오 교체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시장에서 또 왕따 되고요. 여기서 장 좀 더 올라가고 나면 여러분도 보세요. KH바텍에 가는 것처럼 안 가는 것처럼 가죠. 여러분들. 하는 사이에 벌써 신고가 나온 겁니다. 요즘 우리 회원님들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대비하고 준비한 만큼 정말 가장 확실한 결과가 나올 거고요. 이거 위기 아니라는 거, 분명히 기회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 무방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앞으로 이런 폭락은 없다. 어제의 급등으로 그렇게 확인된 것이고요. 가서 짧은 조정이 나올 때는 이것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 그런데 이 조정이 안 나올 가능성도 꽤 높아요. 왜? 코스닥 중소형주들은, 코스닥 시장세는요, 코스피가 충분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뭐라 그랬죠? 조만간에 날개를 달 겁니다. 그 날개가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보시면 알아요. 옆에서 구경만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될 것인지, 아니면 동참하셔가지고 수익을 내는 성공 투자는 주도주 1%에서 3%가 주도주라 그랬죠. 성공 투자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단 1%도 안 될 겁니다. 3%도 안 될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 3%의 성공 투자가 되고자 한다면 혼자는 안 됩니다. 오시기 바랍니다. 오시고요. 그냥 그 정도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더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 같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필요성을 좀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기회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시장이 안 무너지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여기서 장 무너진다고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안 무너졌잖아요. 여태까지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지금까지 시장에 대해서 제가 분석드렸잖아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저는 거래소 종목들 매매하라는 소리 없어요. 거래소 종목들 만약에 매매하라고 했으면 다 단타로 치라고 그동안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주도주에 대한 마지막 매수 기회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SNS탁이라는 종목을 이 종목을 보면서 뭘 느껴야 되냐? 반도체와 IT가 시장의 핵심적인 주도주구나. 그리고 이 주도주가 한 방에 대박이 터지는 게 아니구나. 가는 듯 마는 듯 가다가 나중에 대박이 터지는구나. 그럼 이런 구간에서 잡아야 되는구나. 그런데 무슨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모르죠. 오시라고요. 현금 있는 분들은 하루도 주저하지 말고 오시기 바라고,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털고 오지 마시고 그냥 가지고 오세요. 나름대로 털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털고 오시면 좋습니다만 못 하실 겁니다. 가지고 오시면 제가 바로바로 정리해가지고 되는 쪽으로 과감하게 움직일 거니까 그거 하시고 과감하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됐죠, 여러분들? 자, 오늘 방송은 요 정도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신 회원님들, 내일 주식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만약에 진단이 필요하시면, 뭐 내일까지 못 기다리겠다 싶으면, 카페에다가 좀 올려주세요. 카페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시간 할애해서 종목 분석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VIP 방송에 오셔서 받으시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카페에다 올려주시면 한 이틀 3일이나 걸려요. 그래서 이틀 3일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가급적이면 이제 VIP 방송 오셔서 진단 받으시는 것도 괜찮고요. 좀 늦어도 괜찮으시면 올려주시면 최대한 빨리 제가 진단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주식 가지고 있는 분들 분명히 들고 오시라 했습니다. 그리고 현금 있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직장인 분들하고 주식 초보분들은 그냥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그동안 제가 방송에서 했던 내용들, 그리고 무방에서 했던 내용들, 유튜브에서 했던 내용들, 그 내용 들으시면서, 그리고 제 프로필 보여드렸었죠? 그 프로필 보시면서, 아, 그래도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늦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지금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자, 카드 결제 6개월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회원님들한테 수익 낸 금액들 다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들 테크인 한 종목만 해도 1800만원입니다. 여러분들 회비 88만원이죠? 예, 88만원입니다. 말도 안 되는 회비 88만원. 88만원을 하고, 그죠? 여러분들 수익하고 제 수익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수익을 얻는 거예요. 그것만 알고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 천사꾼님, 방 이동은 한 번만 가능하대요. 한 번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가능한가 봐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이동 안 하셨으면 이동하시고 오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동을 한 번 하셨으면 아마 그걸 해지하고 재가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예, 그런 지침들이, 회사에 지침이 있거든요. 그런 거 있으니까 안 하셨으면 그 1588-0648 전화하셔가지고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투자원금 2000이라고요. 2000이시면 오셔가지고 그 종목을 많이 사지 마시고요. 한 3종목 정도만 사세요. 3종목 정도. 3종목 정도로 해가지고 제가 드리는 종목 중에 만원 미만 종목 있습니다. 만원. 예전에는 단기 매매도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하면 투자원금이 이제 2000, 3000 되신 분들은 단기 매매 하시면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오시면 투자원금이 2000에 3000 되시는 분들은요, 만원 미만 종목을 제가 드릴 겁니다. 요 만원 미만 되는 종목들을 한 3종목 정도로 압축을 하세요. 나름대로. 제가 여기서 그냥 압축까지 못 드리고 내일 무방에 오시게 되면 요렇게 3종목, 이제 만원 미만의 저가주 3종목 정도를 압축해서 그냥 잡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매도 사인 나갈 때까지 들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아요. 몇 번 해보면 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나머지 분들도 과감하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 자, 오늘 방송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회원님들도 고생하셨고요. 회원님들 앞으로 재미있는 일 나올 겁니다. 예, 지금보다 더 재미있는 일이 나올 거니까, 예, 계시면 돼요.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자, 성공투자 3% 성공투자하는 그런 회원님들이 3%에 성공하는 그런 회원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회원님들 내일 뵐게요. 새로 오신 회원님들 내일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